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경제, 기술, 청정에너지, 농산물 무역 및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중국의 빈곤 해결 및 기술 발전 경험을 배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와 같은 협력에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태국의 브릭스 가입 및 다자간 협력에서의 역할을 지지하며 불치사의 부처 치아사리를 태국에 모셔오는 행사를 통해 양국 우정을 기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에이펙 경제 지도자 갈라 디너에 참석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 전통 실크와 소수민족 자수를 결합한 의상을 착용해 태국의 문화를 알렸습니다. 행사는 페루의 대통령이 주최했으며 각국 지도자는 영어 국가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패통탄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접해 앉았으며 공연 도중 두 사람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차이 부총리가 태국 캄보디아 해양 중첩 지역의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첩 지역 자원 활용이 전기요금을 낮추고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전력 소비 산업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45%만 자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첩 지역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CB 경제연구소가 태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수요 약세와 금융기관 대출 제한으로 2025년 판매량이 55만 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상용차 시장은 국경 무역과 관광업 회복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국내 산업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는 2025년 전체 판매의 30%인 21만 대에 이를 전망이지만 전기차는 충전소 부족과 높은 유지비 등으로 대중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기차 생산은 2028년까지 연간 6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 투자도 증가해 시장 확장이 기대됩니다. 태국 상무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11월 11일 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차관은 테무의 법인 설립 절차는 태국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지분 비율 및 사업 유형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테무는 직접 판매와 관련된 사업 허가를 위해 소비자 보호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태국 내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될 신규 등록 규정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마마라면을 생산하는 타이 프레지던트 푸드는 2024년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49% 증가한 76억 2077만 바트, 9개월 누적 매출은 8.33% 증가한 221억 358만 바트를 기록했습니다. 즉석 라면의 해외 매출은 미얀마 생산 및 판매가 시작된 이후 48.34% 성장했고 국내 매출도 신제품 출시와 광고 캠페인 효과로 7.11% 증가했습니다. 태국 사무사콘 주위 화학물질 공장에서 염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물과 폼으로 진화가 불가능해 모래와 화학물질로 덮는 방식으로 진압 중이며 비로 인해 모래가 충분히 건조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염소는 모두 이동되었으며 16일 저녁 6시에서 7시경 완전 진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화재는 화학물질 이동 중 습기 반응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며 인근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으나 대부분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2024년 러이 크라통 축제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크라통 51만 5천 개를 수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자연재료 크라통은 5만여 개, 스티로폼 크라통은 8천여 개였습니다. 가장 많은 수거량을 기록한 곳은 라크라방, 가장 적은 곳은 끌롱산이었습니다. 올해 수거량은 작년 대비 약 20% 감소했습니다. 수거된 크라통은 자연재료는 비료로 활용하거나 매립 처리하고 스티로폼 크라통은 매립지로 보내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됩니다. 푸켓주 무앙의 한 마을에서 30세 남성과 10살 소년이 약 7m 깊이의 우물에 빠져 구조됐습니다. CCTV에는 소년이 집 앞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한 후 구조대가 도착해 물을 퍼낸 뒤 약 1시간 만에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녀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고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추가 관찰 중입니다. 사고는 공사 중이던 집 앞 우물의 덮개가 닫히지 않아 발생했으며 주민들과 구조대의 협력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7년 대선 출마에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국민께서 정의를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1년 개발사업 관련 허위 발언 및 토지구역 변경 강요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소속 정당은 2022년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받은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